오늘은 시간은 타이밍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여러 영역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물리학에서 보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생물학도 있고, 뇌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성경에서 보는 시간도 있는데, 일단 물리학에서 살펴보면은 시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빨리 흘렀다 느리게 흘렀다 하는 거래요. 옛날에 뉴턴 이 물리학을 연구하던 시절에는 전 우주상의 시간은 동일하고 절대적으로 똑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시간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중력이랑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늦게 흐르고, 중력이 작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과학 이론이나 그런 거지, 그리고 개무시를 했는데, 실제로 인공위성을 띄워보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면 인공위성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 목성에서 흐르는 시간, 달에서 흐르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간이 안 흐르고, 심지어 저 블랙홀 같은 데 있잖아요. 블랙홀에서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는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운 거기는 시간이 정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주영화 같은 데 보면 잠깐 중력 높은 데 별에 갔다 오니까 이 사람 팍싹 늙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력이 높은 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중력에 얽혀 있다. 인탱글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간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물리학으로도. 생물학에서는요, 대사량이나 수명주기 이런 걸로 좀 봐요. 그 대사는 뭐냐면, 체중이 큰 짐승이면 큰 짐승일수록 대사가 느리고, 무게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사가 빨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쥐는 대사가 되게 빠르고요, 코끼리나 이런 것들은 대사가 되게 느리대요. 근데 이제 이게 대사가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심장박동이 수가 정해져 있대요, 어느 정도. 그만큼 심장이 뛰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쥐 같은 거는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짧은 기간에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수명이 짧은 거예요. 개고양이는 10년. 근데 코끼리 같은 거는 심장이 되게 느리게 뛰거든요. 거북이 같은 거는 심장이 되게 느리게 뛴대요. 근데 횟수가 똑같은데 늦게 뛰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간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코끼리나 거북이 같은 거는 장수하고, 쥐나 이 심장이 빨리 뛰고 대사량이 빠른 것들은 수명이 짧다. 이런 이제 생물학에서 보는, 의학에서 보는 대사나 수명 주기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이 뇌과학에 관련된 시간은 있는데요. 애들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냐?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90대는 90km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른이 되면, 늙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냐?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뇌과학에서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기록할 게 많으면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껴진대요.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잖아요, 어릴 때. 그럼 며칠 밤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사람들은 와, 요즘이야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무슨 아쉬울 게 없지. 우리 때는 옛날에 사이다 한 병을 내가 혼자 먹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 근데 소풍 가는 날 사이다 한 병을 내가 딱 어머니가 싸주면 그건 혼자 내가 다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삶은 계란, 그 소세지에다가 단무지에다가 김밥을 싸주면은, 야, 이거 정말 기억할 게 되게 많아. 야, 소풍 가는 날은 야, 계란도 먹어야지, 야, 사이다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딱 갔더니 보물찾기라는 걸 하는데, 와, 보물찾기 찾았더니 선물도 주는 거야. 거기다 끝났는데 장기자랑하는데 애들 노래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억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김성환이 소풍 100번 가보셨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고 잠 안 오세요? 잠 잘 자죠. 왜?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소풍 가보니까 저거 노래하는 거 옛날에 다 했던 거지. 저거 보물찾기. 아유, 피곤하게 보물찾기야. 그냥 기억할 게 없는 게 다 아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새롭게 머리에 저장할 기록이 없으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일을 자꾸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시간을 알차게 길게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철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거스틴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어거스틴이 시간을 되게 고민한 거예요. 시간이 도대체 뭐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 시간은 없는 겁니까? 시간은 있는 겁니까? 왜냐? 과거의 일은 지나갔으니까 없어졌고, 미래의 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어졌고, 시간은 그럼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라는 건 뭡니까? 이번 달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도 1초 전 찍으면 자꾸 지나가잖아. 과거는 없어졌다며. 미래는 아직 안 왔다며.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현재 요 순간만 말하는 겁니까? 와, 하나님, 시간이 도대체 뭡니까? 막 절규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몇 장 지나가면 아, 시간은 있는 거네요. 과거의 일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고 미래의 일은 우리 기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은 있는 거네요, 하나님.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 시간이 도대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시간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달에 내가 뭐 해야 되고 올해 안에 내가 뭐 해야 되고 올해 강북비전 지회장이 됐으니까 올해는 뭐 해야 되고 수련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지금 우리 이기복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주 안에 이 시공간의 영역 안에 산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시공간 바깥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야,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줄 때, 내가 너에게 벌 줄 때 이게 중요한 거지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준비가 되면 줄 거야. 그 준비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데 그 시각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인간이 보는 이 시계가 나타내는 숫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대표적인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요. 한편으로 볼 때 타이밍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 이 시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권사님들이 따라가면 권사님들이 밥을 맛있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소규모로 갈 때는 애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바나에다가 해가지고 밥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뜸 들일 때. 그 너무 빨리 소뜬 거 여러 가지 먹어버리면 밥이 설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밥이 또 타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밥할 때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뜸 들일 때, 불 끌 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주식이나 코인도 살 때, 팔 때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 뭐예요? 남들보다 쌀 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살 때보다 팔 때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요. 팔 때가. 어쨌든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책망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보니까 한심하거든. 아이 저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애들이고 후배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 칠 때가 아닌데 사실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때인데 이 공돌이들 저 같은 공돌이들은 감성이 없어가지고 야 이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 위로할 때가 있고 그도 너무 또 방자하게 교만 방자하게 행할 때는 또 야단치고 책망할 때가 있고 근데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아무 때나 책망하고 아무 때나 위로하면 안 되고 위로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골프가 잘 될 때인데 골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골프가 안 되니까 골프를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왜 안 맞지 고민하다 보니까 골프가요 결국은 이 헤드가 공을 맞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인데 요게 조금만 손이 앞에 나가면은 확 열리고 조금만 헤드가 먼저 나가면 다치는 거예요. 이게 팔하고 헤드가 정확하게 딱 타이밍이 맞아야 이게 힘도 적게 들이고 쫙쫙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도 타이밍, 인생이 굉장히 타이밍인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에스더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최고의 역전 드라마죠. 근데 요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생물학과, 물리학과, 뇌과학과, 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각 분야와 영역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이 참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그 깊이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시간의 영역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썼어요. 결국은 인생 고민해보니까 이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름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타이밍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타이밍.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임무에만 충성하고 헌신하며 시간에 대해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